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문연선입니다. 오늘은 신부부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부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연상하고 계신 것처럼 웨딩꽃 장식을 바로 연결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부부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웨딩꽃 장식의 의미, 그리고 그 범위, 그리고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플로리스트가 하는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분야를 선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웨딩꽃 장식과 장례식 꽃 장식일 겁니다. 사실 이 웨딩 문화와 장례식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 비중도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인 경우에는 이 결혼식 분야보다는 장례식 분야를 더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장례식 꽃장식에 대한 범위와 그 분야를 조금 더 넓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장례식 문화보다는 결혼식 분야를 갖다가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장례식 하면은 슬픔이 더 앞서기 때문에 꽃장식이라는 분야까지 신경을 쓰거나 그 다양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식 문화보다는 결혼식 문화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결혼식 장식 못지않게 장례식 장식에도 큰 무게감을 두고 두 개를 같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지만은 초기에는 장례식보다는 결혼식 문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결혼식장 장식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 날을 가장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웨딩홀 장식은 다양한 꽃을 이용을 해서 지금은 흰색뿐만 아니라 핑크색이라든가 보라색이라든가 붉은색에 이르기까지 색상에 있어서도 다양한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웨딩홀 장식하면은 전반적인 게 원형 꽃꽂이를 이용을 한다라든가 낮은 삼각형을 이용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한정된 장식에서만 이용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 웨딩홀 장식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장식에서부터도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다 보니 이 결혼식에 관련된 다른 장식들까지도 그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장식하면은 첫 번째가 웨딩홀 장식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가 신랑 신부를 위한 신부 부케며 코사지며 부토니아 등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부 부케는 정말 신부만을 위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웨딩홀 장식은 물론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 두 사람과 가장 잘 어울리는 꽃과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해서 장식을 하지만은 그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초대되는 하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장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부 부케는 정말 신부만을 위해서 신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돋보이게 만들고 신부의 어떤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신부가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라든가 헤어 장식이라든가 신부가 입고 있는 이 웨딩드레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돋보이게 시선을 집중하게끔 만드는 것은 단연 신부 부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 부케를 제작을 할 때 우리는 대충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든 사람들한테 공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든가 디자인을 해준다기보다는 그 신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를 선택을 하고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 부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신부 부케와 같은 디자인과 같은 세트로 신랑을 위한 부토니아를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토니아 같은 경우는 물론 신랑이 가슴에 다는 꽃장식이지만은 지금은 이 가슴에 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 장식하는 코사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턱시도 대신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잎이라든가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꽃장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가장 돋보이게 하고 신랑만을 위한 거, 신부만을 위해서 제작하는 신부 부케와 코사지 그리고 부토니아는 아주 중요한 장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웨딩 케이크 장식을 우리가 웨딩꽃 장식의 또한 중요한 장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랑 신부가 들어가기 전에 또는 하객들이 모이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웨딩홀 장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신랑 신부 입장을 위해서 그리고 신랑 신부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부 부케와 코사주와 부토니아를 제작을 한다면은 식이 끝나갈 무렵에 또 한 번 하객들을 위해서 또 신랑 신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웨딩 케이크 장식입니다. 지금은 웨딩 케이크 같은 경우도 1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단, 3단, 5단, 10단까지 아주 화려한 디자인으로 높게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 디자인에 맞춰서 화려한 꽃장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웨딩꽃 장식은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표현할 수 있는 장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부를 위한 신부 대기실 꽃장식이라든가 또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신랑 신부가 타게 되는 웨딩카 장식이라든가 이 웨딩꽃 장식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장식과 디자인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플로리스트로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장식들이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부 부케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부 부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부케를 제작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만들어준 신부 부케가 신부가 들었을 때 편리함을 느껴야 되고 가벼움을 느껴야 되고 신부한테 가장 잘 어울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일단 신부 부케를 제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디자인의 포인트는 신부의 키, 신부의 웨딩드레스, 신부의 메이크업, 신부의 헤어 디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신부의 키와 신부가 그날 입은 웨딩드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키에 어울리는 신부의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고, 신부의 웨딩드레스에 어울리게끔 우리는 단순한 정도라든가 아니면 화려한 정도를 갖다가 결정짓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지어진 형태와 꽃은 곧 우리가 어떻게 제작하느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 부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부 부케를 만들 때에는 가장 많이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이 신부 부케를 갖다가 줄기를 잘라서 하나하나 철사 처리를 하는 방법, 즉 와이어링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철사를 이용을 해서 줄기 대신으로 이 철사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연 줄기를 이용했을 때보다는 좀 더 무겁게 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자연 줄기로 이용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 다양한 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고, 또한 우리가 신부 부케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연 줄기만을 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형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와이어링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신부 부케의 무게감도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 특히나 신부 부케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가볍게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줄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와이어링 처리를 했을 때 그 무게감을 좀 더 가볍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주기 그대로 사용했을 때 만들어낼 수 없는 다른 형태들을 우리는 철사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링 처리를 우리가 신부부케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본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응용 부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부부케의 많은 화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라운드형 신부부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라운드형 신부부케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신부부케가 이 라운드형만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라운드형 형태뿐만 아니라 이 라운드형을 응용적으로 만들어낸 화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용되는 라운드형보다는 응용을 해서 만들어낸 라운드형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라운드형을 지금도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화형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라운드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다른 화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폭포형이라든가 비대칭 초생달 형태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 이런 화형들은 지금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화형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운드형 부케를 쉽게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라운드형은 우리가 신부부케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라운드형 신부부케를 할 때 가장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것들이 각도입니다. 라운드형 신부부케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작은 미니 꽃다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작은 미니 꽃다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작을 할 때는 사실 편리합니다. 편리하게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곧 신부한테 이렇게 작은 미니 꽃다발을 만들어서 줬을 경우에는 신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만큼 편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부케 라운드형이라는 것은 작은 미니 꽃다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들었을 때 가장 편리하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니 꽃다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게 만들었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드는 것보다는 화병을 위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방화적으로 제작을 하게 돼서 신부가 이거를 들었을 때는 앞면과 뒷면을 구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신부부케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앞면과 뒷면을 구분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라운드형 부케는 순수하게 라운드형만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폭포형과 비대칭 수생딸에 가장 출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각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각도도 우리가 황금 분할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신부부케 같은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라운드형이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을 확연하게 구분을 지으면서 제작을 하게 되더라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둥근 원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8대 5대 3이라는 황금 분할법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분할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만들어낸 라운드형 신부부케의 경우에는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는 신부부케는 편안하게 앞면과 뒷면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가볍게 들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각도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고 앞면과 뒷면을 어떻게 구분지어서 신부가 편안하게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